네, 다음은 제가 본교 소개와 신입생 모집 요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 건데요. 이미 교장 선생님께서 거의 마무리하듯이 굉장히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브로셔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학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구리여자고등학교는 지금 81년에 말씀하셨듯이 설립 인가를 받았고요. 2015년부터 소프트웨어 AI 교육 선도학교를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혁신학교 지정되었고 20년에 혁신학교 재지정 받아서 현재 혁신학교 운영 중입니다. 21년에 누적 졸업생 16,794명을 배출하였고요. 2021년 신입생 입학생 178명을 받았습니다. 현재 9월 1일자로 11대 이순용 교장선생님이 취임해 계십니다. 학교의 굵직한 수상 실적만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면 2019년 학교 독서교육 활성화 교육부 장관상을 표창한 바 있고요. 2019년 경기 혁신교육 발전 교육감 표창, 수학교육 우수학교 교육감 표창 등 다양한 표창의 사례가 있습니다. 학년별 제적을 살펴보시면 학급수 1학년 8학급, 2학년 9학급, 현재 3학년 9학급. 내년에는 8학급의 인가가 나서요. 1학년 8학급, 2학년 8학급, 3학년 9학급 운영되게 됩니다. 학급 평균의 학생 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급 평균의 학생 수가 현재는 1학년에 22명, 24명, 26명인데요. 인가된 학생 수로는 24명이 인가되어 있습니다. 학급당 24명 학생 수입니다. 교사 현황은 교감 선생님을 비롯하여 총 58명의 교사가 학생들과 함께 행복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구리여자고등학교는 서로 존중하고 더불어 성장하는 행복한 학교의 비전을 가지고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올바른 생각, 깨끗한 생활, 부지런한 사람이라는 교육 목표를 실현하고자 노력합니다. 현재 말씀드렸듯이 혁신학교, 고교학점제 선도학교, 인공지능 AI 교육 선도학교, 성장 배려학년제 운영교, 학교 예술교육 활성화 사업 운영교 등 다양한 분야의 선도 운영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혁신학교인데요. 제가 생각하는 혁신이라는 것은 혁신학교의 가장 중점이 되는 사항은 무엇보다도 수업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도 즐거운 수업이라는 혁신의 목표를 두고 그것을 이루고자 밑바탕으로 행복한 학교, 윤리적 생활 공동체, 그리고 활기찬 학교, 민주적 학교 운영 체제, 그리고 성장하는 교사,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운영하면서 결국은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으로서 즐거운 수업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이 즐거운 수업의 일환으로 룰루랄라 참된 학력 향상 프로젝트를 운영 중인데요. 지금 5가지 분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인문소양 프로젝트에서 독서교육 활성화, 등학제 프로그램, 토론문화 활성화, NI 활용 교육 등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창의과학 프로젝트로 AI 교육 선도학교, 수리과학 창의교실, 융합수학 체험전, 전공 심화 실험, 그리고 진로 설계 프로젝트에서 고교학점제 선도학교, 진로 아카데미 특강, 진로 진학 길찾기, 진로 연계 동아리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공동체 성장 프로젝트에서 학생 자치회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말씀해드리겠지만 저희 학교 학생들이 지금 고개를 끄덕끄덕하네요. 그리고 회복적 생활교육, 빛깔 있는 학년, 또래 학습 멘토링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친미성 함양 프로젝트로 학교 예술교육 활성화 사업, 공공미술 프로젝트, 아까 벽화 그리는 영상에서 나왔었죠. 벽화를 그린다든지, 그리고 스포츠 클럽 활성화, 그리고 학생 선수로 카누부 육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고교학점제 선도학교인데요. 여기 위에 보고 계시는 것은 교육 과정 내에서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그리고 자기 진로 진학에 맞추어서 선호하는 다른 학교에서 보기 힘든 교과들도 몇 가지 보이실 겁니다. 예를 들어 세계 문제와 미래 사회, 수학 과제 탐구도 있고요. 사회 문제 탐구, 여행지리 생활과 과학은 다른 학교에서도 많이 개설되는 걸로 알고 있고, 체육 전공 실기 기초, 제2외국어에서도 보시면 내년부터 스페인어가 개설이 됩니다. 심리학, 교육학,
여학생들이라서 교육학 분야에 관심을 두고 있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교육학을 개설을 하고요. 심리학에도 관심 있는 분야 친구들이 되게 많습니다. 심리학 개설되어 있고요. 프로그래밍, 독서 논술, 그리고 학교 옆에 텃밭을 가꾸는 수업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텃밭 가꾸기 수업에서 학생들이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스스로 이제 농작물을 가꾸고 그 수확물을 가지고 뭐 집에 가져가기도 하고 가족과 나눠 먹기도 하고 이런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에 보시는 교과들은 지금 세계문제와 미래사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교육과정 내에서 정말 소수의 인원이 신청하더라도 개설해 주려고 노력을 해주고 있고 제가 물리학 담당하고 있는 교사인데요. 작년부터 제가 근무하고 있는데 제가 물리학을 첫 개설했습니다. 구리여고에. 그 전에는 물리학이 개설이 안 돼 있었어요. 왜냐하면 인원이 적다 보니까.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고교 학점제를 운영하면서부터는 물리학 인원이 죄송합니다. 적더라도 교사가 필요하다 생각해서 저를 이제 이쪽으로 오게 되었고요. 그리고 작년부터 물리학 1, 내년에는 물리학 2까지 개설이 됩니다. 이게 밑에 보시면 이제 교육 과정 내에는 그래도 12명, 현재 물리학 2가 12명 희망했지만 개설이 되었거든요. 그거보다 이제 작은 숫자가 희망을 하여서 교육 과정 내로 개설이 어렵다. 그러면 5명만 모이면 주문형 강좌가 개설이 됩니다. 5명이 모이고 그리고 강사만 구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학교에서는 강사를 최대한 구해서 학생들이 희망하는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문형 강좌는 이제 방과 후에 여기 개설이 수업을 하게 되는데요. 위에서 교육 과정 내에 있는 수업들과 똑같이 평가도 이루어지고 학교생활 기록부에 성적까지 모두 다 기재가 되게 됩니다. 2020학년도에 지금 화학실험, 보건간호, 물리학 1이 주문형 강좌로 개설이 되었었고 2021학년도에는 지금 이렇게 보시는 5개의 과목이 개설되어서 운영되었습니다. 확대된 모습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AI 교육 선도 학교로는 굉장히 많은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정말 정보 선생님이 주말 그 다음에 방학도 반납하시고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해주고 계신데 코로나19 상황이지만 위축되지 않고 이렇게 토요 소프트웨어 수업, 메이크 투게더 캠프, 뭐 센서의 수업, 마지막으로 이거 파이썬 프로그래밍에 좀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라면 프로그래밍에 완전한 기초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거 알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파이썬 기초까지 이렇게 학교에서 배우기 힘든 여러 가지 것들을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진로진학 멘토링도 가능하고 이 멘토링은 또 대학이랑 덕성여대랑 저희가 여고이다 보니까 덕성여대랑 연계가 돼서 덕성여대 친구들 거기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주변의 대학생들이 학교에 와서 멘토가 되어서 학생들이랑 같이 수업을 하면서 멘토 멘티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교과 개설은 1학년의 정보, 2학년의 인공지능도 사실 다른 학교에서 보기 힘든 교과로 알고 있습니다. 2학년의 인공지능, 3학년 프로그래밍 개설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학년에 따라서 이렇게 점점점 1학년 때는 AI 소프트웨어 교육의 진로 탐색, 2학년 때는 팀별, 3학년에는 개인별 프로젝트 활동을 하도록 지원을 하면서 대학 입시에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구리여고는 5가지 즐거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스스로 선택하는 즐거움. 자기주도 학습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상황이지만 희망자가 있었던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1년간 꾸준히 자기주도 학습실 운영이 되었고 1, 2학년은 사실 저희가 개방해주고 싶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위험성으로 희망자가 없어서 운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에는 조금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드림 학습 플래너를 작성하면서 스스로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같이 성장하는 즐거움인데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학생 자치회 활동하고 있는 친구들의 모습인데 굉장히 즐거워 보이는 모습이 보이죠. 학생의 대학에 가서 입는 과잠이라고 하는 학생의 잠바도 서로 맞춰서 입고요. 이 학생의 활동이 학교에서 이제 제시되는 활동이 아니라 정말 자기들이 기획하고 운영하고 이런 활동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벚꽃 보러 갈래 이렇게 봄에 하는 학생들이 기획한 학생회 행사이고요. 그다음에 세월호 추모 행사 그리고 예산 참여제까지 다양한 활동들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학생회 활동이 굉장히 잘 이루어지는 것도 여고이기 때문에 더 잘 운영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세 번째 즐거움은 꿈을 이루어가는 즐거움인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여긴 지금 사진으로 이렇게 올려야 돼서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는 게 아쉬울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분야의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공 심화실험, 의생명, 물리공학, 그다음에 화학 분야에 전공과 관련된 심화실험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농구술 수업인데 저희가 코로나19 상황이지만 위축되지 않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 온라인이 지금 나와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희는 작년에 1학기 말부터 실시간 거의 100%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등학제 독서 프로그램 운영되고 있고요. 토요 소프트웨어 수업, 아까 소프트웨어 AI 선도학교이기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즐거움은 삶의 지혜를 깨닫는 즐거움인데요. 이거는 이제 제가 대표적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건데 아까 혁신학교의 가장 중요한 거는 수업의 혁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대표적인 사례로 1학년 기술과정 수업 시간입니다. 기술과정 수업 시간 별거 아닐 수 있는데 기술과정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각자 자기가 관심 있는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에 대한 탐구 그리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친구들에게 설명문까지 다 작성하게 해서 체육관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기술과정이 지금 1학기에는 1반부터 4반, 2학기에는 5반부터 8반이 진행이 되는데 1학기에는 1반부터 4반 친구들이 5반부터 8반 친구들에게 자기가 탐구한 내용을 알려주는 공부에서 남주자 프로젝트였어요. 이게 수업이랑 연계가 돼서 이렇게 그 외의 활동까지 쭉 연계가 되면서 이런 활동들이 이루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교과 세특이 풍부하게 작성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거는 다양한 주문형 강좌의 사례로 보여드렸습니다. 다섯 번째의 즐거움은 편리함을 누리는 즐거움인데요. 저는 이제 편리함 또는 편안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교복이 아니라 체육복 등교도 가능하고요. 학생들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체육복 등교할 수 있는 게. 그리고 여고라서 관계 맺음이 더 어려울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관계 맺을 수 있는 다양한 친구들이 더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관계 맺음이 훨씬 수월하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리고 여고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훨씬 더 세심하게 배려하시고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상담 활동도 굉장히 많이 진행하세요. 그래서 공학에 있을 때보다는 훨씬 더 관계 맺음이 수월할 것이다 라고 장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로움과 안정감인데요. 제가 구리여고에 발령을 받았더니 주변 선생님들이 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3대가 덕을 쌓아야 갈 수 있는 구리여고라는데 되게 축하한다 이렇게 인사를 들었거든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하고 와서 봤더니 수업이 너무 편안합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공학에 있을 때 또는 남자 중학교에도 있어봤고 남자 고등학교에도 있어봤는데요. 저희가 수업을 하다 보면 수업을 방해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수업을 방해하는 친구들을 뭔가 제지를 하는 그 상황이 교사한테도 스트레스지만 주변 친구들한테도 굉장히 스트레스거든요. 근데 구리여고에서는 그런 상황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수업에 집중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앞서 이제 사진으로 소개드리지 못한 다양한 활동들이 이렇게 스텝업 프로그램으로 해서 맞춤 진로 진학, 내비게이션, 스텝업 프로그램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1단계부터 진로 탐색에 관한 다양한 활동들부터 이제 분야별로 나누어진 2단계, 3단계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정보통신, 교육 분야, 예체능, 그리고 융합 분야까지 이렇게 스텝업 프로그램이 시스템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이제 들어와서 입학해서 이 스텝 쭉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내가 서울대라니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졸업생 이제 입학 현황을 보시면요. 2022학년 지금 1월 졸업생 서울대 1명을 비롯해서 이렇게 합격 건수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특징적인 것은 구리여고이기 때문에 여대에서 먹혀줍니다. 동덕여대, 덕성여대, 이화여대, 숙명여대, 성신여대 합격자 수 많이 나오고 있고요. 아이고.
2021년 1월 졸업생 기준으로 또 서울대 한 명을 비롯해서 마찬가지 여대에서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교장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2020년부터 21년에 지금 점점 수도권 대학 진학률이 향상이 되고 있고, 이렇게 향상되고 있는 것은 구리여고만의 진로 진학 노하우가 분명히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입학 전형은 원서 교부가 12월 9일부터 15일까지 수요일까지 원서 교부 기간이고요. 모집 정원 아까 말씀드렸던 8학급, 학급당 24명씩 모집합니다. 합격 발표는 12월 20일 월요일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각종 활동들에 대한 영상들은 구리여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으십니다. 오랜 역사 속에서 체계적으로 잘 잡혀있는 맞춤형 프로그램에 대한 자신감이 좀 느껴지시는지 모르겠네요. 학교생활기록부에 점점 학교 밖 활동들에 대한 기재가 축소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다른 학교랑 좀 차별화된 체계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시스템화되어 있다는 것은 구리여고의 자신감입니다. 이제는 외부 봉사활동의 기재가 이제 되는 것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각종 지원단 활동을 비롯해서 다양한 교내 봉사활동의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학기 말에 지필평가가 마무리된 이후에도 교육활동이 공백기에도 학교 자율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생활교육부에 거의 공란으로 비워지기 마련인 개인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도 채울 수 있는 기재의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텝업 프로그램과 발맞춰서 다채로운 학년별 특색 있는 교육활동도 기획 운영되고 있는데, 변화하는 입시 제도에 맞춰서 구리여고만의 학년별 전략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에 관한 내용은 본교 3학년 부장님이신 김주영 선생님께서 특강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우리 구리여고에 한번 진학하기 위해서 오신 거라고 생각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하는 거는요, 일단 4가지 순서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금 고교학점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중학생이어서 고교학점제가 뭐지 하고 좀 두렵거나 궁금하실 것 같아서 간단히 좀 찝어드릴 거고요. 그에 따라서 대입제도 변화, 그리고 작년하고 올해는 아직 확실한 대입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현재까지 나온 대입 결과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 학교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각 학년에서 하는 특색 프로그램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교학점제는 일단 요 표 하나만 보여드리고 넘어갈 건데요. 이게 지금 8월 달에 고교학점제 추진 계획으로 해서 발표된 내용입니다. 자, 제가 이 표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중학교 3학년까지가 수업량 기준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단위에서 그다음 현재 중학교 2학년부터 학점제로 완전히 바뀝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현재 중학교 3학년까지도 지금 똑같이 하고 있는 204단이고요. 중학교 2학년부터 192 학점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 중학교 3학년까지는 지금과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시는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입시와 거의 비슷하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대입제도의 변화는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역시 8월 25일에요. 2024학년도는 현재 1학년이죠. 고등학교 1학년 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 보도 자료입니다. 크게 3가지가 가장 주요한 내용이었는데요. 여기에서 아마 가장 지금 중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해당되는 것은 첫 번째, 자기소개서 폐지. 이게 가장 큰 이슈라고 보고요. 나머지는 그냥 한번 간단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올라오시면 이제 자기소개서 폐지, 저기 맨 끝에 고등학교 1학년하고 아마 중학교 3학년하고 비슷하리라고 생각을 해서 저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제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부터 수상이 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미제공은 뭐냐면 생활기록부에는 적히는데 대학교에 제공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자격증 미제공, 진로희망사항 미제공, 그 다음에 창의적 체험활동에 고등학교 1학년 보시면 다 들어가는데 자율동아리와 그 다음에 자기가 개인 계획에 의거한 봉사활동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리여고에서는 학교 계획을 여러 개 세워서 봉사활동을 했는데 어떤 식으로 했는지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에 그 입시에 발맞춰서 여러 봉사활동을 만들었는데 그것도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독서활동도 현재 고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입시에 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아마 중학교 3학년도 비슷하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이거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세 번째 동아리 활동 칸 보시면은 저기 파란색 보이시죠? 자율 동아리 대입 미반영. 그 다음에 미반영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는 생활기록부에는 적히지만 입시로 할 때 대학 입시로 자료가 넘어갈 때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도 저기 빨간색으로 적혀 있는데요. 개인 봉사활동은 미반영이 되지만 단 학교 교육 계획에 따라 교사가 지도한 실적은 대입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 이따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수상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입 미반영. 그러니까 미반영은 생활기록부에는 적히는데 대입에 반영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저기 미기재는 저기 어디 있죠? 청소년 단체 활동 미기재, 동아리 활동 칸에 있죠. 이건 아예 생활기록부에 적히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독서도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은 대입에 미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학교 3학년 학생들도 이런 식으로 아마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참고로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지금부터 가장 궁금해하시는 구리여고의 입시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우리 학교 서울의 주요 대학 합격 인원수를 적어 놓았는데요. 중복 허용해서 적었습니다. 작년에 빨간색 글씨 보시면 서울대 일단 1명 갔고요. 그다음에 고려대 3명, 그다음에 이화여대 6명은 이화여대는 학추로 작년에 5명 썼는데요. 5명이 다 붙었습니다. 그리고 한양대 4명, 경희대 5명. 그리고 그 외에 작년에는 한체대, 예체능 쪽에서 좀 잘 갔는데요. 한체대도 1명 갔고요. 홍익대 미대도 미술 쪽도 진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 자세한 숫자는 이따 학교 홈페이지에다가 공지사항에 올려놓을 테니까요. 자세하게 보시고 싶으신 분은 하나씩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작년 거를 좀 대입 결과를 분석을 해봤는데 지금 일반 4년제가 총 합격 건수가 284건이었습니다. 그 중에 서울, 경기, 인천 같은 경우에는 전체 저기 빨간색 보이시죠? 57.4%가 전체 합격생 중에 서울, 경기, 인천의 합격 퍼센트가 57.04%가 나왔고요. 이 학생들이 어떤 전형으로 갔는지 분석을 해봤더니 노란색 보이시죠? 즉 51.23%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진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 지역, 그러니까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그 외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 전형 보이시죠? 68.85%가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갔고요. 그리고 맨 끝에 그러니까 서울, 경기, 인천 그 외 지역 모두 합해서 봤더니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한 50% 이렇게 갔습니다. 그러니까는 수도권은 종합 전형으로 많이 가고 그 외 진영은 교과 전형으로 많이 진학한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궁금해 하실 건데요. 이거는 작년에 우리 학교 내신 등급대로 어떤 대학을 갔는지 종합 전형과 교과 전형으로 나누어서 정리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에서 1.5등급까지는 종합 전형으로 보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대, 고대, 한양대, 경희대, 서강대, 이대, 동국대 이렇게 갔고요. 어떤 과에 진학을 했는지 과까지 모두 다 적어 놓았습니다. 이 자료 역시 다 홈페이지에 끝나고 올려놓을 테니까요. 그때 좀 자세히 보시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1등급, 2등급 때까지는
서울의 주요 대학을 많이 진학을 했고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교과 전형보다는 종합 전형이 조금 우리가 좀 상위 레벨에 있는 대학에 진학한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3등급 중반대까지인데요. 3등급 중반대까지도 저기 종합전형의 자연계열 보시면 성신여대, 상명대, 한성대 그래서 이렇게 서울권 대학 진학률이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상담을 할 때 이렇게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3점대 중반까지는 서울권 대학을 어느 정도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상담을 하고요. 근데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제 2점대 후반까지는 돼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작년에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3점대 후반이 그 다음에 4점대 초반 보이시죠? 4.0에서 4.45가 종합전형으로 자연계열에 서울여대, 성신여대를 합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4점대 초반까지 종합전형에 서울권으로 간 케이스, 아주 좋은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기 종합전형에 인문계열에서는 3점대 중후반 되면 서울권이 좀 진학이 어려운데 동덕여대하고 상명여대를 합격한 사례가 보였습니다. 자, 나머지 대학들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간호학과는 다른 대학하고 똑같이 보시면 안 됩니다. 요즘 보건계열이 워낙 인기이고 그리고 특히 간호학과는 산업 전문대, 4년제, 지방, 서울, 경기 상관없이 다 지금 많이 성적이 올라간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2점대 학생들이 간호학과 대학을 보시면 아마 여기서 처음 본 대학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 지방대도 있고 전문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간호학과는 워낙 졸업을 하면 취업률도 잘 높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높습니다. 그래서 2점대 같은 경우에는 경북대, 신안대, 상명대, 원광대, 한림성심대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진학을 했고요. 간호학과에 지금 제일 낮은 등급대는 4점대까지고 그 밑에는 간호학과가 합격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간호학과를 진학을 하려면 거의 마지노선이 4점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거꾸로 이제 대학별로 우리 학교는 가장 높은 내신은 몇 등급, 가장 낮은 내신은 몇 등급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강원대 같은 경우에는 저기 빨간색 보시면 가장 우리 학교에서 높은 내신은 2.5, 가장 낮은 내신이 간 학생은 4.99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시간 날 때 찬찬히 보시면 아마 잘 눈에 보이실 텐데요. 건국대 같은 경우는 일단 2점대 7, 아무리 낮아도 2.7까지는 됐어야 했고요. 고대 같은 경우에는 1점대 거의 초반이죠. 그리고 국민대 같은 경우는 3점대까지 있었고요. 그리고 덕성여대는 2.85. 자, 학생들이 11명이 지원을 했지만 실제 합격한 건수는 한 건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쭉 보면 아까 동덕여대 같은 경우에는 4.39 가장 낮은 합격 내신이 이렇게 나왔고요. 상명대 같은 경우에는 3.59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쭉 표를 보시면 되고 아까 서울여대 가장 높은 내신은 1.8에서 가장 낮은 내신 4.07까지 이렇게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한대는 경기도에 있는 일반 대학인데요. 2.72에서 5.08까지 이렇게 합격한 사례가 있었고요. 위에서 두 번째 성신여대 같은 경우에는 최고가 2.13에서 가장 낮은 내신이 4.4까지 진학을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1점대 그 초반만 합격이 가능하지요. 자, 이제부터는 이제 올해 있는데 올해는 아직 합격자가 지금 한창 발표 중이고 며칠 전에 수능이 끝났기 때문에 학생들이 면접 보러 가고 그러기 때문에 완벽하게 결과는 안 나왔고요. 그래서 지원 현황만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쪽 표에 보시면 전체에 대해 우리 학교를 100으로 봤을 때 전체에 대해서 우리 학교는 47%가 서울을 지원을 했고요. 서울만 따로 띄어놨고요. 서울에서도 지금 이쪽 표 보시면 파란색이 학생부 위주, 즉 종합전형입니다. 18%, 그 다음에 지금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게 교과전형,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논술전형,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게
실기 실적 위주 전형인데요. 자, 저쪽 끝에 있는 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을 일단 100으로 봤을 때 가장 많이 차지하는 비율은 예상하신 것처럼 종합전형을 38%로 가장 많이 지원을 했고요. 올해 조금 특이한 것이 그 다음은 항상 교과전형인 주황색, 그 다음에는 노란색 논술전형이 작게 나타나는데 올해는 논술전형이 훨씬 많죠.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은 입학 성적이 가장 좋았던 구리여고에서 좋았던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기본 눈높이가 높죠. 기본 눈높이는 높은데 자기 내신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잘 나오지 않으니까 교과 전형으로 쓰기에는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가긴 힘들고 그렇다고 종합 전형으로 쓰기에는 좀 불안하고 그래서 학생들이 논술 전형을 이번에 지원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요 며칠 동안 지금 논술고로 학생들이 많이 다행히 좀 최저를 맞은 학생들도 많아서 논술고로 지금 학생들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수도권, 수도권을 봤는데요. 전체에서 수도권은 30% 정도 학생들이 지원을 했고요. 끝에 보시면 수도권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과 전형을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45% 정도 지원을 했고요. 종합 전형은 21%, 이쪽도 논술 위주 전형이 지금 종합 전형보다는 좀 많습니다.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도권 제외하고요. 전체에서 한 23%의 학생들이 지원을 했고요. 저기 역시 끝에 보시면 71%의 학생이 대부분 교과 전형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지원 현황이고요. 이건 지금 현재 화요일까지 지금 계속 발표가 나기 때문에 합격한 거를 적어놨는데요. 일단 최종 합격 한양대는 지금 최종 합격 1명이 일단 됐고요. 끝에 중앙대는 중앙대 그 한국학과 그 미술 쪽으로 합격생 1명 있었고요. 서울여대도 현재 1명 합격했습니다. 1차 합격은 너무 많아서 제가 지금 적다가 그냥 이제 조금 중요한 대학만 빨간색으로 해놨는데 지금 각종 교대 경인교대, 대구교대, 청주교대, 광주교대 그 교대 일단 1단계를 다 합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숙대도 3명 1단계 합격했고 그 다음에 올해는 의대를 진학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선대 의대 지금 1단계 합격한 학생이 있고요. 다른 해와 다르게 서울교대도 지금 현재 1단계 합격한 학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저희가 지역균형 전형 2명을 썼는데 2명 모두 다 최저를 맞춘 상태고요. 그 중에 1명은 문과 학생인데 수학만 조금 낮고 올 다 1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울대도 지금 저희가 2명은 기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현재 대입 결과고요. 아직 확실히 다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구리여고로 오면 이 대학 입시 맞춰서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저희가 학년 특색 프로그램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학년 학년 특색 프로그램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은 일단 또래학습 활동 프로그램으로 해서 학생들끼리 이제 자기주도식으로 공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다음 미디어를 활용한 농구술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했고요. 학급 텃밭, 성장 배려, 그다음 진로 융합 독서 프로젝트로 해서 꿈 다다름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또한 1학년만 특색 있게 공부해서 남주자 프로그램으로 해서요. 교과 연계해서 기술과정 프로젝트로 해서 전체 학생하고 자기 공부한 거를 나눔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2학년에서 학년 특색으로 진행했던 프로그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학년도 역시 1학년과 마찬가지로 또래학습 진행을 했고요. 학급 텃밭 진행을 했고 진로 융합한 독서 프로그램으로 이름은 한 걸음 더라는 프로그램으로 기사로 세상 읽기 130 행복독서 130 행복독서는 하루 30분 책 읽기입니다. 그 다음에 나의 서재 꾸미기 이렇게 했고요. 자, 그 다음에 3학년은 제가 이제 진행했기 때문에 좀 여러 개 적어놨는데 저희도 역시 또래 학습 했고요. 학급 텃밭 했습니다. 자, 3학년도 역시 독서와 융합된 진로 관련 프로그램을 했는데 저희 3학년은 이름이 오북 프로그램입니다. 북자 들어간 게 5개거든요. 북서리 이거는 이제 30분 책 읽기입니다. 책 읽기고요. 북새통
이거는 책으로 세상 읽기고요. 나만의 북 콘서트는 자기가 원하는 책을 읽고 독후감 쓰는 거. 북두칠성은 책 제목 7권의 책 제목을 이용해서 자기 독후감을 쓰는 거고요. 북경열의는 책에 나와 있는 장소를 이용해서 역시 자기 진로와 맞춘 독서 프로그램입니다. 자, 저희는 또 진로하고 관련된 또 프로그램도 많이 운영을 했는데요. 진로 이슈 토론이라고 해서 면접 대비를 할 수 있는 유레카라는 잡지를 각 반에 한 권씩 저희는 다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그에서 하나 꼭지를 선택을 해서 학생들끼리 토론을 해서 물론 다 생기부에 적어줬고요. 자, 저 전공별 연구회가 자유동아리 미기재되는 거 아시죠? 그거하고 성격을 비슷하게 해서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활동을 한 학생은 자율활동과 진로활동에 넣을 수 있게끔 만들었고요. 노벨 에세이는 본인이 진로 쪽에서 관심 있는 사람 중에 노벨상 받으신 분들 읽어보고 에세이를 쓰는 프로그램이고요. 기기도는 자기주도적 호기심 해결 활동을 줄임말로 전공별 연구회하고 조금 더 비슷한 성격이긴 하지만 조금 더 심화된 활동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봉사활동 보셨죠? 봉사활동이 지금 개인 계획에 의거한 거는 기재되지 않지만 학교 계획에 의거한 거는 다 대입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1, 2, 3학년은 정말 학년 자체 내에서 올해 많은 봉사활동을 만들었고 운영을 했고요. 첫 번째 교학상장 지원단은 학생과 담임 선생님을 연결을 해주는 그 학생이 모르면은 알려주고 학급 활동에서 뭔가를 좀 챙겨야 되는 거 있으면 알려주고 그런 지원단을 운영을 했고요. 교내 거리두기 지원단은 저희 급식 먹을 때 학생들이 거리두기에서 출발을 합니다. 거기 지원하는 학생. 그 다음에 교내 진로 진학 지원단은 3학년만 운영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작년에 올해 코로나, 작년에도 코로나였지만 입시 설명회를 엄청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 입학 설명회 할 때 지원단 학생이고요. 융합수학 체험전 지원단 3학년이 되시면 융합수학 체험전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운영에 지원을 해줄 수 있는 학생들. 그 다음에 코로나 의료진께 감사의 편지 쓰기 이런 봉사활동도 했고요. 이 편지를 받으시고 실제로 보건소 그 직원이 너무 감동하셔서 1학기 때 학교에 전화까지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클래스팜 지원단은 아까 저희 학교 톡방 있었죠? 그거 지원단 이렇게 다양한 봉사활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교무부장님이 말씀도 하시긴 하셨는데 아까 또 홍보 영상에도 있었고요. 3학년은 일단 성적 향상을 위해서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거리두기를 해서 예지력 프로그램이고 일단 이름을 좀 명명을 해서요. 자율학습을 운영을 했고 이 학생들 끝까지 참여한 학생은 생활기록부에도 적어줬습니다. 자기 주도 능력이 뛰어난 학생이므로 중식 시간에도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다 자습을 운영을 했고요. 자소서 같은 경우에는 따로 보충 수업도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담임 선생님 주최로 다양한 동아리를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일단 구리여고에 오시면 담임 선생님과 각도 이제 그 밖에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의 대입에 최대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시니까 우리 학교를 선택해도 절대 후회가 없으실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학년 부장님 설명을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구리여고 선생님들의 노고가 다시 한번 떠오르네요. 굉장히 열심히 저희는 교육활동을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열심히 교육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본교의 구입 설명회를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구리여고의 모든 교직원은 믿음과 사랑으로 2022년 신입생들을 따뜻하게 보살피며 멋지게 펼쳐질 학생들의 꿈을 응원하고 지원할 것입니다. 귀가하실 때 엘리베이터는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가 어려운 점 이해하시고 몸이 불편한 분을 제외하고는 되도록 계단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5층 소강당에서 2개 층 아래로 내려가시면 3층에 복합 공간, 꽃구름터가 있는데요. 거기 방문하시면 예체능, 인문사회, 자연과학 분야별 담당 선생님들께서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개별적으로 좀 추가 질문이 있으시다거나 그런 경우에 방문하시면 간단한 질의응답 개별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생기시면 언제든지 구리여고 교무실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한 고입 설명회는 유튜브 라이브로도 동시에 방송이 되었는데요. 이 설명회 영상은 구리여고 유튜브 채널에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거기에 달아주시면 저희가 추후 정리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참여하지 못하신 학부모님들이 계시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홍보도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어두운 밤길 조심히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